프로젝트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팀들이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팀씩 총 6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유수업 팀, 유튜브 댓글 자동 생성하는 서비스. 그리고 두 번째 도슨트 AI, 전시 감상 경험을 도와주는 도슨트 AI 서비스. 세 번째 웬일 AI, 환자 의료 정보 챗봇. 네 번째 낫달, 논문 읽기 도움 서비스. 그리고 다섯 번째 스마트 이메일, 라그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LRPG, 이제 유저가 직접 세계관을 만들어서 플레이하는 TRPG 게임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슬라이드로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부터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유수업팀 만나보겠습니다. 네, 공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숭실대학교 휴메인랩의 이다현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이제 유스컵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튜브 채널 업스테이지에 채널 이제 댓글 관리 자동화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다현이고요. 나머지 송선영님, 윤예준님과 함께 휴메인랩 소속으로 있는데, 휴메인랩은 LLM 기반의 방법을 개발을 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예를 들면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 같은 걸 해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위뉴에서 활동 중이신 김선재님, 그리고 이지환님이 팀으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매우 상업적이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이는 플랫폼인데요. 오른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은 채널들이 존재를 하고 많은 회사들이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방송사라든가 아이돌처럼 다양한 기업과 사람들이 모여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 유튜브 채널 업스테이지의 동영상 댓글에 자동으로 답글을 달아주는 LLM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채널 운영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청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검색, 증강, 생성, RAG 기술을 활용을 해서 보다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필요성은 명확한데요. 유튜브 채널의 댓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통해서 채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스테이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벡터화하고 업스테이지 모델을 활용해서 답글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를 쓰고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유튜브 API를 통해서 일단 댓글을 모니터링 했고요. 뉴스크업 봇이 이를 받아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업스테이지 관련 뉴스 기사와 블로그, 그리고 업스테이지 채널 동영상 스크립트를 이제 다 합쳐서 약 500건 정도의 관련 문서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과 관련된 문서를 선별을 해서 LLM의 입력으로 함께 제공함으로써 답변을 생성을 하고 자동으로 유튜브에 대댓글을 게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베딩이랑 답변 생성에는 각각 솔라 임베딩 1 라지 모델이랑 솔라 1 미니챗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컵의 중요한 점은 이것이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네,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튜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네, 지금 업스테이지 채널에 있는 동영상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동영상이 게시가 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댓글을 이렇게 달면 다들 이제 애타게 답변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러한 댓글들에 일일이 답변을 하는 것은 유튜브 관리자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아까 그 유튜브 URL에서 답글을 하나씩 가져와서 적절한 댓글이 하나씩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일단 설정한 시간마다 새로 달린 댓글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댓글을 다는 이런 동작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댓글에 대해서 모델이 생성한 대로 답글이 잘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영상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경우에 대해서도 답글이 잘 생성이 되었고,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챗GPT 최고라고 해서 조금 영상과 관련 없는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상한 댓글을 다는 경우에는 네, 솔라는 사랑입니다라고 해서 좀 채널의 이런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업스테이지가 협업하고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업스테이지 대표는 누구인지 회사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에도 이제 정확하게 응답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내용을 업스테이지 솔라 챗봇에도 물어봤는데요. 이게 보시면 뭐 업스테이지 대표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응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협업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잘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RAG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RAG의 장점은 문서를 교체를 하면 파라미터를 변경하는 파인 튜닝 없이도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다양한 업체들의 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는데요. 솔라 API를 활용을 해서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서비스를 개발을 했고, 업스테이지 관련 자료를 벡터 DB화하고 인베딩하여서 이 솔라원 미니챗 LLM을 활용해서 다양한 회사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제 한계점도 있었는데요. 원래는 셀레늄을 사용해서 유튜브 정책에 따라서 어떤 댓글을 게시하는 과정이 제지가 당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은 유튜브 API를 사용을 해서 개선을 완료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하나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다중 동영상에 대해서 답글을 다는 형태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와 함께한 주식회사 위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뉴는 사용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그리고 쉽게 있도록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라의 사랑까지 챙겨주신 유수업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솔라에도 링크에서 실시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 업로드 부탁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슨트 AI 팀인데요. 네, 도슨트,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두 번째로 발표한 도슨트 AI 팀입니다. 저희 서비스는 저기 오른쪽에 한번 직접 써보실 수 있게 배포를 해둔 상태고요. 근데 이제 배포 실력이 저희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서버가 조금 불안정해서 지금 한 분씩 차근차근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너무 그러지 마시고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5명 이렇게 팀원이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는 이제 서울대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팀이었고, 오늘 저희가 발표드릴 도슨트 AI도 이 프로젝트 결과물로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왜 이 서비스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전시회 요즘에 많이 가보실 텐데, 전시회 가시면 이런 광경을 마주하게 되시죠. 왼쪽처럼 작품이 있는데 이제 설명이 없거나, 아니면 오른쪽처럼 작품에 대한 설명이 너무 많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한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전시회를 갔을 때 작품의 설명을 본인이 이렇게 직접 찾아서 보거나 아니면은 전시회 측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회성 유료 가이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는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혼자 전시회를 감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혼자 전시를 감상하면 아무래도 문제가 이제 전시회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면 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상을 공유하는 것도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다녀온 경험을 보통 SNS를 통해 공유를 하는데 저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듯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시회 경험을 더욱 즐겁고 유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슨트 AI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보여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전시 중인 전시회랑 작품을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의 메인 기능인 AI 도슨트와 대화를 하는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아카이빙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전시 및 작품 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다양한 전시회를 목표로 하고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5개 전시회, 지금 전시회가 하고 있는, 실제로 하고 있는 전시회인데요. 여기서 총 136점의 작품을 이제 직접 크롤링이 아니라 저희가 손수 하나하나 컨트롤 CV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정확한 검색을 사용하기 위해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올 추천 서비스도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분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작가 비슷한 작품을 추천할 때 작가가 동일하다고 추천되지 않도록 뭔가 이런 로직도 추가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도슨트와의 대화인데요. 저희는 이제 챗봇인데 챗봇을 기반으로 일종의 AI 에이전트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저와의 채팅 내용에 따라서 하나의 챗봇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이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의 입력이 그러니까 채팅이 되겠죠. 채팅이 들어오면은 솔라 LLM이 이걸 보고 어떤 툴을 작동시켜야 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이제 이걸 펑션 콜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네 가지 펑션이 적절한 상황에 호출이 되게 되고 특히 이제 유사작품 검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를 인베딩으로 만들어 놓고 벡터DB로 만든 그 결과물을 반환해서 레그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터넷 검색 같은 경우에는 솔라 LLM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의 입력에서 뭔가 유의미한 검색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그 검색 키워드를 바탕으로 위키피디아를 검색을 하고 그 결과물을 근거 삼아서 답변을 하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작품 설명을 보시면은 기존의 이제 LLM들에게 한번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시면은 대부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특히 뭔가 작가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할루시네이션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좀 차단하기 위해서 직접 수집한 정보를 프롬프트에 주고 그걸 기반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매우 더 정확도가 높은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유사 작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이렇게 유사한 작품을 추천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미리 인베딩된 벡터 DB를 활용을 해서 그중에 이제 내용 작품 설명이 가장 유사한 작품을 이제 반환을 해서 유저에게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작품 설명을 덧붙여서 이제 바로 같은 전시회에서 이 작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반 답변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뭔가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유저에게. 그런 경우에 뭔가 LLM에게 그대로 답변을 하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뭔가 정확하고 어떤 특정 키워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키피디아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서 그걸 기반으로 답변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능으로는 저희가 뭐 정보만 주면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작품 감상을 뭔가 챗봇에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공감을 하면서 그리고 공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자연스럽게 제시를 하는 이제 T와 F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그런 챗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 챗봇 같은 경우에는 챗 기록이 전부 남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SNS에 바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간의 감상 기록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글 형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바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거나 고쳐서 이제 본인의 SNS에 공유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배포된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똑같은 화면을 맞이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시회를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전시회를 선택을 해보면 여러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작품들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뭐 유명한 작품인 황소를 선택을 해서 내려가 보면 작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네, 이처럼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 네, 못 본 걸로 하시고요.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황소 말고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북한산. 업스테이지 LLM 엔지니어 분들 좀 식은땀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이 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비슷한 작품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네, 이렇게 바로 전시회에 있는 유사한 작품을 추천해 주면서 동시에 설명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다가 이 작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뭐 유영국 작가 이걸 찾아봅니다. 유영국 작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는 뭔가 채팅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유영국 작가님은 아마 위키피디아에 안 나와서 그런 것 같네요. 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준석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하시니까 이준석 작가님에 대해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하면은 이제 실제로는 에러가 떠가지고 다시 할 수가 없게 됐네요. 네. 근데 만약 아까 그 작가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하면은 이제 채팅 뒤에서 실제로는 위키피디아 검색이 같이 돌아가면서 그 검색 결과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하고요. 네,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이게 위키피디아 결과를 가지고 와서 생성을 하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어서 생명이 넘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감상을 표현하게 되면은 네,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친구처럼 마치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물을 좀 SNS에 공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챗봇에게 SNS에 올리도록 글을 전시회를 정리해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아, 네, 이렇게 뭔가 이모티콘을 써가면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좀 버벅이는 게 조금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사실 되게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혹시나 계속 링크를 배포해 놓을 생각이라서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첫 장에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 감상이라는 재밌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셨는데요. 팀원분께서는 저희 채팅창에 링크 한번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들어가서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웬1 AI라고 의료 관련한 챗봇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준비되셨을까요, 호종님?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되게 살짝 제가 데모를 어제 봤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였다는 기억이 나는데, 네,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더밀리 이호종이라고 합니다. 웬일 AI는 처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기본 정보, 증상, 그리고 의료 정보에 대해서 묻고 이를 기록지 양식으로 요약해주는 보이스 챗봇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어떤 걱정이 드시나요? 보통 응급실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무슨 과로 찾아가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이 들 겁니다. 아는 사람 중에 의사가 있으면 바로 알 것 같은 내용들을 몰라서 너무 답답한 적이 있으시죠? 이런 문제를 의료계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하지만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방문한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게도 어려움이 있는데, 환자에 대한 모든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싶지만 진료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간호사분들께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진을 부탁하기도 하는데 체크된 내용이 부정확할 때도 있고 또 체크된 문진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웬일 AI를 개발을 했습니다. 환자는 주 증상, 성별, 나이를 일단 수기로 입력을 하고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또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스 챗봇과 대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마지막으로 환자 정보 그리고 대화 내용을 종합해서 문진표를 작성하고 나중에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데모를 좀 보실게요. 네, 여기서 증상을 선택을 하고 성별을 기록을 하고 나이를 입력을 하면은 다음 창으로 넘어가고 제- 언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일단 그 보이기 위해서 백엔드에서 보여지는 콘솔을 프론트엔드에서 잘 보일 수 있게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전에 잘못해서 인사를 안 하고 다음 창으로 넘어가고라는 게 찍혔는데 그게 이제 백엔드 쪽으로 보내지면은 이와 같은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 저희 그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될 체크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 챗봇은 이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체크리스트를 채워야 할 항목이 복통이 시작된 시점이라서 여기 보시면 언제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나요? 라고 챗봇이 물어봤고요. 어제부터 아팠어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래서 어제부터 아팠다고 하면 다음 그 체크리스트를 채우기 위해서 복통의 위치를 물어보게 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 하면 계속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부위의 배가 아프신가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조이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어디 쪽 배가 가장 아픈가요? 손으로 짚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일단 예시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음에 그 나오는 그 지금 배가 가장 아픈 곳을 손으로 가리켜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 다음 체크리스트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다시 계속 복통의 위치를 물어보게 됩니다. 배가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프신가요? 손가락으로 짚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해서 데모니까 바로 제출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화 내용과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쭉 정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분이 예상되는 질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응급도, 그리고 어디를 방문해야 될지 쭉 정리를 해가지고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테스트로 생성된 내용이라서 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써놨고, 실제로
만약에 환자분들한테 보이게 되는 서비스면은 한 요 정도까지만 정리가 돼서 보여지고 나머지 내용은 의사에게 아마 바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될 거고 그런 식으로 대화 로그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챗봇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고요. 보통 챗봇 같은 경우에 그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데 챗봇이 이제 질문을 생성하는 데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했고 그리고 예,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저희 회사 광고를 좀 하면은 저희는 오디오랑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해가지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서비스 쪽 테크 리드랑 오디오 AI 쪽 개발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메일이나 링크드인 메시지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리허설에서 봤듯 재미있는 데모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딸팀인데요. 네, 나딸팀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딸팀은 학위과정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 읽기 서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서현님.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카이스트 교육 진행했을 때 서현님께서 데모 보여주셨었는데 여기도 멋진 네, 프로젝트를 가져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딸팀의 발표를 맡은 카이스트 석사과정 이동재라고 합니다. 네, 일단 시작에 앞서 저희 팀원들을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카이스트 학생들과 그리고 포스텍에서 한 분,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에서 한 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팀이 느꼈던 문제 상황을 소개를 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팀원 소개를 강조드린 이유는 저희 팀은 대부분이 석사 과정 새내기와 그리고 이제 석사 학정을 막 앞둔 졸업 예정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읽을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저희처럼 어떤 분야에 처음 진입하는 초심자의 입장에서 최신 논문 하나를 읽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논문을 동시에 업로드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런 문제점을 느꼈고요. 또한 논문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논문들을 메모하고 뭔가를 기록할 수 있어야겠죠. 이러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뷰어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떤 연구를 새로 창출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애초에 지식 자체가 잘못 학습을 한다면 그것은 후행하는 연구들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논문을 읽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답변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PDF들을 다룰 수 있는 서비스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희가 요구했던 요 세 가지 요구사항들을 전부 만족하는 그러한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딸팀은 그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에 앞서 저희는 먼저 데모를 보여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의 기술 리드를 맡고 계시는 서현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이 넘겨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의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로 배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 있으면 논문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논문을 몇 개를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업로드하는 논문들이 여기에 목록이 있고 여기 파일 업로드를 눌러서 추가적으로 논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참고할 논문들을 선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전체가 참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챕터에 아무거나 물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논문들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논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논문 뷰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논문에 대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는 밑에 내용이 살짝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고 있는 논문을 위주로 참고하라고 자동으로 컨텍스트가 LLM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대답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라는 건 너무 식상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여기서 내용을 잘 추출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드래그한 거에서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논문을 봐지는 거는 이렇게 에디터 기능도 있지만, 이렇게 뷰어 기능도 있지만, 에디터 기능도 있어요. 자동으로 노션과 비슷한 스타일의 에디터로 논문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걸 수 있고, 안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여기 이 에디트 버튼을 눌러서 안에 내용을 뭔가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한 거는 그 자체로 강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기 옆에 메뉴에서 보다시피 하이라이트 된 내용을 이렇게 모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논문을 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 다크 테마 같은 것도 이렇게 끝나면 미리 만들어둔 데이터로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준비를 해봤거든요. 약간 논문하고는 상관이 없는 약간 제가 곧 군대를 가기 때문에 군대 모집과 관련한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업로드를 해서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업로드하게 된다면 이거를 호스를 하겠지만 업스테이지 기술을 활용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을 한 다음에 이거를 벡터DB로 등록을 해서 RAG로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PDF가 새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PDF가 새로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 처음 부분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6분 이수행정에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 안에 있는 데이터까지 잘 추출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 시연을 마치도록 하고 다시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세부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낫다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앞서 데모에서 보셨겠지만 크게 논문을 업로드하고 질문하는 두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논문을 업로드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먼저 PDF를 업로드하고 그 후에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레이아웃 애널리시스를 거친 후에 그 결과물을 인베딩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질문하기 위해서는 질문과 논문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질문과 관련 있는 인베딩을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 후에 찾아낸 텍스트 청크와 질문을 합쳐서 프롬프트를 만들고 프롬프트를 언어 모델에 집어넣어 추론을 진행합니다. 그 후에는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업스테이지에서 제공하는 그라운디드니스 체커를 사용해서 정말로 언어 모델이 내놓은 답변이 저희가 집어넣었던 논문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이후에 유저에게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전체 파이프라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PDF를 HTML로 레이아웃 어널시스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HTML 태그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개선의 여지가 좀 더 있지만 일단 저희가 한정된 자원 내에서
좋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벡터DB에 이 텍스트 청크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질문 답변 과정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벡터DB에 검색을 해서 이 쿼리와 관련된 텍스트 청크와 메타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를 LLM에 집어넣고 앱스테이지 API를 활용해서 groundedness 체커를 총 3번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총 3번을 수행했을 때 만약에 한 번이라도 true가 나오면 이 결과물을 유저에게 제공을 하고, 만약에 false가 나오게 되면 이를 웹 서치를 통해서 아웃풋을 유저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이 저희 서비스가 잘 작동하는지 약간 소형 벤치마크를 제작해서 저희가 성능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여러 논문에 걸친 지식과 맥락을 활용해야 하는 그런 질문들도 잘 답변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고, 그 다음으로는 출처를 올바르게 표기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 결과로는 답변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가 나왔고요. 올바른 출처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구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질문을 수행하면서 저희가 한 가지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와 봤는데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질문으로도 언어 모델에 DPO란 무엇이며 DUS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요거를 질문했는데, 이 DPO가 사실 depth-wise positional offset이 아니라 direct preference optimization이라는 어떤 인간의 선호도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문 자체에 모순이 있는데 GPT-4o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순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낫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저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는 예시를 이렇게 공유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언어 모델에게 출처를 기재하는 역할도 맡겼는데요. 그래서 이 출처를 잘 기재할 수 있도록 원샷으로 예시를 하나 제공해서 출처를 좀 더 잘 작성하도록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HTML 태그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CTO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약간 상의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실험을 경험적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 HTML 태그가 오히려 논문에 있어서는 노이즈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런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문으로 저희가 페르소나가 LLM에 어떤 영향을 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페르소나가 LLM에 어떤 영향을 줘?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태그를 제거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텍스트 청커를 가져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태그를 제거한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질문과 좀 더 관련이 있는 그런 텍스트 청커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면 이런 HTML 태그를 좀 더 잘 활용해서 래그를 좀 더 발전시키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논문을 아무래도 공부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단순히 이런 질의응답을 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을 해줘야 하는데요. HTML 형식으로 PDF를 제공해서 에디터 기능도 제공을 하고, 번역 기능, 하이라이트 기능, 그리고 아카이브에서 논문을 불러오는 기능까지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인데요. 저희의 목표는 석사 새내기도 박사처럼 논문을 읽자라는 모토하에 요 아래 3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논문을 하나만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렉을 기반으로 다중 PDF 쿼리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로 어떤 단순히 뷰어가 아니라 에디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HTML 에디터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벤치마크로서도 보여드렸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예시를 통해서도 소타급의 모델보다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에서도 되게 높은 완성도로 발표해 주셨었는데요. 이번에 저희 업스테이지 교육을 듣는 친구들도 많이 지금
여기 세미나에 참여해 주셨는데 많은 참고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팀은 스마트 이메일인데요. 이 팀도 되게 재밌었던 현장 발표를 진행해 주셨었는데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만요. 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스마트 이메일, 복잡한 이메일, 이젠 렉으로 해결하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팀원으로는 전북 카이스트 전산학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황태호, 이준명, 정원준, 신지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여수는 아니고 짬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메일을 다들 쓰시잖아요. 특히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이메일이 주요 소통 수단이거든요. 근데 지금 팀원 황태호의 메일 수신 양이 7월 4일에만 24개가 수신이 됐습니다. 제가 보낸 거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열람했던 메일은 46%고 그중 정말 필요했던 메일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내용으로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걸 다 확인해보고 기록하거나 분류하거나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일이 너무 많이 물론 저는 많이 안 오는 편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어디서 봤더라? 옹호 씨 메일이 뭐였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하고 검색을 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관련된 것들이 뜹니다. 근데 아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었고 이거 아니었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구현해 봤습니다. 내가 궁금한 내용을 바로 알려주고 새로운 형태의 정보로 가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라는 생각으로 구현해 봤습니다. 바로 데모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볼 쿼리는 어떤 거냐면 저희가 그죠? 업스테이지 단기 강의를 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한 번만 메일이 왔던 게 아니라 여러 개 메일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네, 다음과 같이 날짜별로 발신자 내용까지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눈에 보기 편하겠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는지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메일의 메타데이터를 많이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온 메일을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7월 4일은 업스테이지 단기 강의가 진행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해당 메타데이터를 잘 고려해서 답변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네, 저희 서비스도 긴장했나 봐요. 천천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쵸. 이렇게 7월 4일에 죄송해요. 7월 4일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업스테이지 강의가 아니라 제가 가장 많이 메일을 수신했던 그날입니다. 네, 24개의 메일을 수신했던 엄청나게 많은 메일을 받았죠. 네,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안 됐던 예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류석영 학부장님께 왔던 메일을 잘 골라내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류석영한테 온 메일 알려줘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류석영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이라고 제가 안 붙인 이유는 교수님이라고 했을 때 잘 못 뽑아와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잘 리트리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과 같이 제대로 뽑아온 것을 할 수 있고요.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답장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답장을 남겨달라고 하면은 네, 이 로딩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버그가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저히 저희가 고려한 거고 저희의 감성입니다. 네, 다음과 같이
메일도 잘 고려해서 잘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발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업스테이지 이제 도큐멘트 OCR, 그리고 벡터DB, 업스테이지 임베딩, 업스테이지 솔라 LLM, 그리고 브란디드니스 체크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시스템 개요도입니다. 일반적인 레그 파이프라인과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쿼리 단계에서 그리고 리트리벌 단계에서 LLM을 한 번 더 활용하였습니다. 어떻게 활용했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메일을 제이슨 형태로 전처리하였습니다. 이때 메일에 있는 보내니 받으니 참조 보낸 시간 같은 메타데이터들도 함께 저장을 해줬고요. 그리고 첨부 파일도 함께 처리하기 위해서 도큐멘트 OCR을 통해서 첨부 파일 함께 활용해서 본문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챗 히스토리를 고려한 쿼리를 만드는 데에 저희 또 LLM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웨비나 주제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저희 오늘 웨비나 주제를 잘 보여주죠. 근데 그럼 그거 몇 시 하는데? 라고 했을 때 벡터DB는 당황합니다. 그럼 그거가 뭐지? 하면서 관련 없는 문서들을 뽑아줄 수가 있어요. 그거 몇 시 하는데 관련은 정말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과 같이 LLM을 통해서 프롬프팅으로 쿼리를 조금 이렇게 기존의 문맥을 고려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조작을 했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이메일은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현재 시간이 고려된 쿼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오늘 받은 메일을 보여줘라고 했을 때 또 AI 당황하겠죠. 오늘이 며칠이고 당신이 누군데요?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또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황태호고 오늘 며칠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네, 프롬프트를 또 만들어가지고 쿼리를 한 번 더 수정해 줬습니다. 이때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많은 샷 많은 샷 네, 이그샘플스를 추가해 줬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메타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중점 맞췄는데 그 과정에 셀프 코링 리트리벌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리트리벌 시에서 메타데이터까지 필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가 자연 언어 형태의 쿼리에 대해서 LLM이 한 번 더 쿼리를 구조화돼서 작성한 다음에 리트리벌에 적용해서 메타데이터를 필터링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목에 대학원 총학생회가 들어간 메일 알려줘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구조화된 형태의 이런 쿼리들을 LLM이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류서열 교수님이 보낸 메일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네, 필터해가지고 리트리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대한 네, 설명들을 추가해 줬고요. 그리고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예시를 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 아무래도 이메일이고 카이스트 도메인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쿼리도 퓨샷을 추가해 줬습니다. 이게 또 잘 안 돼가지고 또 더 많은 샷을 추가해 줬는데요. 이렇게 쿼리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이그샘플들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임베딩 하였습니다. 이때 카이스트 구성원들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한글을 사용하겠지만 또 이제 다양한 언어들이 구성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라 임베딩 정말 다양한 다국어를 처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리트리벌로 언어적, 의미적 피처를 모두 고려해서 리트리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대해서 물었을 때 E3-1으로 가세요 했는데 막상 갔는데 뭐야 여기 아니네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5번 동안 이제 그라운드네스 체크를 통해서 꼼꼼하게 검증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답변이 정말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를 네, 확인하는 작업을 5번 거쳐가지고 네, 할루시네이션을 조금 완화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팀원들입니다. 저희 팀원들도 광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황태호 저고요. 이준명입니다. 그리고 장원준입니다. 신재영입니다. 네, 얼굴들과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굴들과 이름 잘 기억해 달라고 하십니다. 네. 다들 잘생기셨네요.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LRPG 팀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실시간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요. 슬라이드 링크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준비되셨을까요, 형구님? 네, 혹시 화면이랑 목소리 잘 보이고 들리시나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 LLM을 활용한 이제 RPG 게임인 LRPG에 대해서 발표할 이현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전산학부에 재학 중이고, 이제 게임 진행하는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 및 개발했고요. 주요 기능별로 좀 파트를 나눠서 혁준님, 승률님, 그리고 저까지 총 3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긴 발표를 여러 듣다 보니 다들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유일하게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 강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데모 시험과 흥미로운 내용에 집중해서 빠르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좀 TRPG라는 게임 장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서구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일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영상을 통해 TRPG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시나요? 뭔가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체크를 못했네요. 그래도 다들 한글 자막이 나왔으니까 좀 잘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이제 유명한 미국 드라마 기묘한 이야기에 나온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TRPG인데요. 출연한 여러 아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면서 이제 마치 연극을 이어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TRPG는 테이블탑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이제 단어의 약자인데요. 참가자들이 각각 본인의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임으로 이제 사회자인 게임 마스터가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테마와 규칙 속에서 플레이어는 창의성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게 되고 바로 이런 자유로움을 이제 TRPG의 가장 큰 매력으로 뽑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존의 RPG 게임인 TRPG, 그리고 이제 컴퓨터 RPG 약자인 CRPG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제약사항이 이제 존재하는데요. TRPG는 역할 연기를 잘 해야 한다든지, 혹은 게임 진행에 능숙한 게임 마스터를 섭외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CRPG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지만, 게임 개발사가 설계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주요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LRPG, 즉 LLMRPG를 제안합니다. 저희 LRPG의 목표는 원하는 세계 속 센스 있는 사회자와 함께 언제 어디서도 나만의 RPG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솔라 미니를 사용해서 유저가 원하는 테마의 이야기를 생성하고 GM 역할을 LLM이 직접 수행해서 마치 TRPG 같은 CRPG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의 장점만을 합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혼자서도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자신만의 세계관 속에서 편리하게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LRPG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테마에 맞는 스토리를 생성하고 유저 자신이 플레이할 캐릭터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후 만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유로운 게임 플레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스토리 생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이제 통해서 생성이 되는데요. 먼저 유저는 본인이 직접 만든 세계관을 입력합니다. 이를 통해 5개의 시나리오를 만들게 되고, 이 시나리오는 게임 한 번의 전체 스토리와 대응됩니다. 그중 하나의 시나리오를 골라서 게임 내 라운드별 스토리인 스토리라인을 5개 생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같은 세계관이라도 매번 다른 스토리의 게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입력된 세계관 속에서 유저가 플레이할 캐릭터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솔라를 통해 생성합니다. 질문들에 대해 유저가 입력한 답변을 컨텍스트로 활용해서 솔라가 이제 게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플레이어 프로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제 생성된 스토리와 그리고 플레이어 프로필을 기반으로 이제 게임을 마지막으로 실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라운드마다 솔라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유저가 주관식으로 본인의 결정을 응답하게 되면, 유저의 행동과 플레이어 프로필을 바탕으로 해당 게임의 결과를 생성합니다. 각 라운드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어 스테이터스가 변화하게 되고, 마지막 라운드까지 제한 조건인 이제 목숨, 그리고 소지금이 0이 되지 않으면, 해피엔딩을 맞이하면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게임은 이제 직접 얘기만 듣는 것보다 본인이 하는 게 가장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설명은 데모를 시연하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위에 제가 적어둔 허깅 스페이스 링크에 접속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측 하단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딱 5초만 이 화면을 켜둘 테니까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접속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한번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테마를 선택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해리포터는 저희가 예시로서 넣어둔 세계관이고, 이제 만약에 직접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우측에 케이스를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해리포터 예시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원래는 스토리 생성 버튼을 누른 후 이제 캐릭터 생성 버튼으로 이제 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스토리 생성을 해뒀고요. 그러면 이제 해당 세계관에 맞는 질문들이 이렇게 솔라가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질문들 내용을 보시면은 실제로 해리포터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마법 동물을 좋아하냐, 어떤 마법 주문을 좋아하냐, 어떤 모험을 하고 싶은지, 마법적인 장소에서 살고 싶은지, 이런 주제에 맞는 질문들을 잘 뽑아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캐릭터도 만들어졌고, 이제 세계관도 스토리도 만들어졌으니, 이제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어떤 게임인지 이렇게 소개가 나오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실제로 게임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각각의 라운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라운드를 총 5개 이제 통과해서 이겨내게 되면은 게임 클리어에 성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좌측 상단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LLM이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상태가 어떤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 소지금이 얼마인지, 능력치는 얼마인지를 보면서 본인만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동물들을 도와줄 것인지 묻고 있는데, 뭐 동물들에게 값 비싼 뇌물을 줘서 협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여기에 맞는 이제 결과물과 응답 내용을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은 실제 저희가 전 라운드에 진행했던 행동이 나오고 그로 인해 돈이 10만큼 감소하고 이제 진행이 감소했다라는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의 스테이터스를 계속 관리를 하면서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면은 이제 게임 클리어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 상단에는 제너레이션 모델을 연동을 해서 이미지 생성을 통해 상황에 맞는 이미지도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의 오픈 AI 크레딧이 충분치 않아서 일단은 허깅 스페이스 쪽에서는 막아둬가지고 실제로 돌려보지는 아마 못하실 겁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로컬에서 띄워서 직접 본인의 오픈 AI 토큰 이제 사용하셔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는 이미지가 잘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 케이스는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는 이제 커스텀 세계관.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좀비 세계관인데요. 이걸로 마찬가지로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청력이 예민한 좀비들로 이제 지구가 멸망한 그런 세계관으로 스토리를 생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울리는 또 캐릭터 생성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아까와는 질문들이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생존자 그룹에 속하고 싶나요? 저는 일단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들을 그대로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술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이고요. 독재적이지만 리더십이 넘칩니다. 그리고 독재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겠죠. 어, 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캐릭터 생성을 하게 되고 캐릭터 생성이 완료되면 이와 같은 주제로 더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해리포터일 때와는 또 다른 내용의 설명이 소개가 나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또 게임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해리포터와는 다른 이렇게 독자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 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이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직접 플레이하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발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추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성능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량적으로 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부분들과 컨텍스트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 등은 이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좀 괜찮은 성능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정성적인 측면들, 이 LLM이 실제로 게임을 얼마나 또 잘 창의적으로 진행하는지, 이제 아무래도 매트릭도 만들기 힘들고 아직 구체적인 방법은 만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솔라를 사용했을 때 그런 정량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벤치마크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나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릴 예정이고요. 게임 분야적으로도 확장할 가능성을 고려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LLM이 질문을 하고 플레이어가 응답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저희 게임이 가지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플레이어가 질문하고 LLM이 거기에 대한 정답 혹은 힌트를 말해주는 일종의 추리 게임의 포맷, 바다거북스프 게임 같은 그런 포맷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단순히 엔터테인먼트의 영역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서의 확장성도 생각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과 상황에 따른 모범 답안을 입력해두고 이제 교육할 대상들에게 그 주제로 LRPG를 플레이하게 한다면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익힐 수 있는 교육용 시뮬레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LRPG 플랫폼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유저가 각자가 만든 세계관이나 스토리를 공유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점수 리더보드를 제공하고 하나의 세계관에 여러 유저가 이제 동시에 참여하는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등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서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솔라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발표들이 너무 재밌네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혹시 발표 자료, 발표 자료 네. 너무 재밌게 봤고, 이제 질문하고 답변을 조금 할 시간인데요. 저기 봅시다. 예, 저도,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질문 답변 많이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요. 저도 뭐 오늘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나마 데모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 만들고 있는 솔라 서머라이저라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면 크롬에 버튼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뭐 읽을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읽기도 조금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그 만들어 본 건데, 솔라 LLM을 사용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에도 보면은 그 유튜브가 굉장히 길거나 영어로 된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은 이거를 그 트랜스크라이브를 읽어서 그냥 요약을 해줘요. 이렇게 1495자를 이렇게 간단하게 LLM 인베딩 하는 걸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가끔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 이런 이제 미디엄 같은 거나 영어 매체가 많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요약해달라 그러면 한글로 요약도 해줍니다. 여기 세팅을 가서 이렇게 여기 가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제 요약이 이제 되는 이런 건데, 여기 크롬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냥 설치 한번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광고도 하면서 이제 질문 답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설치하시면 바로 여기에 이제 와서 여기 이제 핀 한번 해주시면요. 여기 이렇게 핀 해주시면 여기 버튼이 이렇게 생기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뭐 어떤 웹사이트에 가서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그 요약이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 이런 겁니다. 세팅에서 요 프롬프트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한글로 해라, 영어로 해라 이런 것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광고였고요. 여긴 이제 질문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여기 스피커분들은 다 마이크를 그냥 열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에코가 아까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에코가 나지 않는 환경으로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들 또는 내가 질문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질문에 대해서 따봉이나 이런 거 누를 수 있는 분들은 따봉 같은 거 눌러주시면 제가 위에 있는 거나 또는 제가 보고 좋은 거 제 마음대로 골라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질문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그 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MMLU 같은 범용 지표를 가지고 만드는 특화를 만드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특화 모델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난이도 높은 질문을 주셨는데 할성님 혹시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 질문하신 분은 진짜 고민이 많으신 분 같아서 우리 회사랑 같이 또 연락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할성님 계시면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그 이터레이션이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화 만들면서 쌓았던 경험치나 데이터들을 범용에 녹이는 작업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범용이 또 올라가고, 또 특화를 시키면 특화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반복이 있는데, 이 실험 주기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특히 범용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건 길게 잡고 가고 있어서 GPU도 많이 들고 더 세심하게 해야 될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타임라인들이 찍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 타임라인에 맞춰서 저희가 법령에 부을 수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라이선스 이슈 없이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당연히 이제 안에 부어 넣는 작업을 하는데 어, 네, 뭐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네. 특화했던 경험치도 법령에 넣이고 법령이 올라갈수록 특화시키면 좀 더 나아질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너무 좋습니다. 유석인 교수님께 스크린샷을 보내드리겠다고 했는데 얼굴과 이름도 보내드리겠다고 이분의 얼굴과 이름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건데요. 네,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지금 키노트도 많은데 뭐 여기에 이제 아까 그 질문과 연결되어서 낮달에 그 우리 질문이 QA 벤치마크는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셨나요? 그리고 여기 위에 질문을 보니까 요 데이터 제작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어요. 뭐 파인튜닝 할 때도 데이터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많은데, 일단 낫달 팀에서 한번 데이터 요거 어떻게 제작했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 교수님 이어서 저희들 뭐 파인튜닝을 한다거나 하면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낫달님 먼저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제작해야 됐었던 벤치마크가 여러 개의 PDF 논문들에 걸쳐져 있는 그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제작을 했어야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여러 개의 논문에 걸쳐져 있는 질문을 제작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약간 편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논문을 여러 개의 PDF로 쪼개서 그 속에서 어떤 몇 PDF를 뭐 세 개로 쪼갰다고 하면은 몇 번째 PDF에 2번 PDF와 3번 PDF를 합쳐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제작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해서 좀 더 단기간 안에 그런 전문 지식에 대한 Q&A 벤치마크를 작게나마 제작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화성님 뭐 파인튜닝 관련이나 뭐 해서 데이터 생성에 대한 그렇게 음, 제너럴한 거. 네, 파인튜닝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B2B를 하다 보니까 주로 고객사랑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이 알려진 태스크는 저희가 밖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니치한 프로블럼은 저희가 밖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고객사랑 같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이나 뭐 테스트 셋 구성 이런 거는 같이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학습용 데이터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태스크를 일단 정하고 그다음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태스크를 정할 때 테스트 셋 먼저 이제 확정을 짓고 그럼 이런 쪽으로 평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도움이 되는 학습 데이터를 보통 모으게 되고 많이 하시는 대로 뭐 당연히 이제 퍼블릭한 데이터도 활용하지만 요즘은 주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스크 그리고 이미 좀 앞서 나가신 고객들은 이미 데이터셋이 구축돼 있는 데도 있으세요. 이제 뭐 내부적으로도 뭐 평가도 하셔야 될 거고 뭐 여러 업체들과도 협업도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축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땡큐죠. 근데 그걸로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즘은 주로 합성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 시드 데이터 기반으로 고객사랑 얘기된 시드 데이터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 네.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학계 쪽에 계시면 알파카 같은 거 시작했던 뭐 GPT-4 같은 걸로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라마3의 뭐 405B는 아예 그걸 이제 서비스 쓰기보다도 이런 이제 데이터 생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다만 그게 각각 라이센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PT-4 같은 경우에는 생성을 하게 되면 연구용이나 학교에서는 뭐 써올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 같은 회사에서는 절대 못 쓴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게 있고 라마 같은 경우에는 써도 돼요. 막 써도 되는데 그거 데이터 한 줄이라도 쓰는 순간 너네 모델 이름에 앞에 라마를 넣어야 되는 이제 거를 라마 3.1부터 그걸 3부터 이제 그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이라도 우리가 쓰게 되면 학계 쪽은 괜찮죠. 그렇지만 이제 상업용 회사에 계신 분들은 아마 그 모델 이름 앞에 라마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걸 피해가면서 또 업계에서는 하시게 되고 학계는 대신에 이제 프리덤 그냥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이 유수겁님의 이제 질문들이 좀 있는데요. 그 질문의 최신 밈 같은 경우 어떻게 답변이 이루어지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혹시 그 답변이 가능할까요? 아, 네. 아까 1시간쯤 전에 그게 올라왔길래 저도 좀 궁금해져가지고 이제 바로 댓글 한번 달아보고 프로그램 실행해 봤는데요. 사진 제가 하나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어디서 챗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줌 네. 챗에서 보내드렸는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AI 모델을 평가한다니 실화냐, 뭐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런 밈 같은 댓글을 달면 그거에 대해서 맥락적으로 그냥 뭐 LLM이 유도리 있게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 그리고 그 연결된 질문으로 댓글이 수정되어도 답변은 변경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주셨는데 혹시 그 기능도 있나요? 댓글이 수정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답변도 따라서 수정되느냐 하는 재밌는 근데 일단 지금 코드에서는 그 댓글을 수정했을 때 추가적으로 답변을 변경하도록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단 지금 코드에서는 안 되는데요. 그 네. 유튜브 API로 응답을 받아올 때 그 댓글이 수정되었는지 알려주는 이 태그라는 그 요소가 존재를 해서 그 이 태그가 있다면 뭐 댓글이 수정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 댓글을 잘 쓰게 하는 그런 식으로 수정이 됐을 때 네. 답변을 변경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유수업 질문 중에 할루시네이션 문제 어떻게 처리했느냐 요 질문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오픈 마이크처럼 여기 우리 오늘 발표하신 분들 전체 팀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메일도 마찬가지고 앞에 논문도. 그래서 혹시 이제 각 팀에서 할루시네이션 문제를 좀 겪으셨는지 하는 것하고 겪으셨다면 어떻게 좀 해결했는지 약간 그런 거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유수거부터 먼저 답변 주시고 다른 팀들 좀 자유롭게 하실 말씀 있으면 발표하신 분들 중에 조금 노하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저희 팀은 할루시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롬프트를 모델에 인스트럭션을 줄 때 뭐 잘 모르는 답변이라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뭐 솔라는 사랑입니다라고만 답변을 해라라고 해서 좀 그렇게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를 방지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발생하는 할루시네이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좀 보완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또 저희 이메일 팀 같은 경우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던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라운드니스 체크 N번 하니까 많이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운드니스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가로는 아까 이제 CTO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출처를 달아서 사람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낫달 팀에서도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하게 그라운디니스 체크를 3번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출처를 강제하도록 해서 유저가 직접 또 확인하기 용이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네, 또 다른 팀 계신가요? 그거 재밌네요. 출처를 적게 하면은 얘가 이제 약간 뭐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지만 COT 개념으로 약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을 해봐. 그럼 얘가 말이 꼬여가지고 정답을 말하게 되네. 출처를
내라고 하면 거짓말을 좀 못하게 되는 사람 다 그럴까요? 뭐 어떤 걸 하면 근거를 대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근거를 대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말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연결된 건데 아까 그라운드 니스 체크를 쓰신 분 같은 경우에는 뭐 3회나 5회 이런 데 하면 이게 막 1시간씩 걸리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될 텐데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쓰신 분들 혹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팀이 이제 그라운드 체크를 5번 했는데, 어, 물론 다섯 번이니까 생성하고 체크하고 생성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UI에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이 2초라고 했을 때 그 시간보다는 적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팀도 같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특히나 이제 이 LLM에 그 토큰을 생성할 때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그라운드 리스 체크는 사실 토큰 생성이 하나거든요. 예, yes, no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실행이 된다 그런 것 조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그 키노트 했던 질문 중에 그 뭐 우리 솔라의 오픈 소스 계획이 있느냐, 오픈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오픈 소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두 가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선님 혹시 한번 하이 레벨에서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업스테이지에서 그 작년 10월이었나요? 저희 12월이었나? 솔라 영어 버전은 오픈 소스로 했었고 아직 한국어가 조금 고도화된 건 오픈 소스가 안 돼 있고요. 근데 지금 오픈 소스가 계획에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여러 이유로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제 지금 계획에 있는 거는 이제 솔라 조금 큰 모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큰 모델 영어 버전은 지금 오픈할 계획이 있고 사실 그게 메인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더 크게 메인으로 보고 있는 건 멀티모달 모델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다큐먼트 AI랑 LLM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다큐먼트 이미지를 굉장히 잘하는 MLLM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전이 아마 이제 공개될 거예요. 이제 그것도 영어 타겟팅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특히 다큐먼트 AI 쪽 사이드에서는 한번 기술 점프업일 것 같아가지고 그걸 공개하는 건 조금 학계도 그리고 산업계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현재 계획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너무 다이내믹해서 업계가 계획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비용 관련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나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단히 좋은 칭찬 같은데요. 정말 원하던 서비스여서 관심이 많이 간다. 그런데 이게 혹시 또 비용이 좀 나오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나딸 팀 어떻게 비용이 나오는지 좀 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스마트 이메일 팀도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요. 혹시 뭐 이걸 스마트 이메일 좋은데 막 이메일 검색할 때마다 비용이 많이 나오나?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올까? 각각 두 팀에게 각각 질문 좀 드려볼까요? 낫달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크레딧을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비용 측정은 현재는 아직 못 해봤는데 저희가 콘솔에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확인되는 대로 한번 네. 댓글을 아마 깜짝 놀라실 달아드리도록 겁니다. 하겠습니다. 싸가지고. 아마 3불 이렇게 돼가지고 나온 거. 혹시 그 LRPG 팀도 혹시 여기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뭘 많이 생성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메일 팀, 뭐 LRPG 팀 혹시 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신경 쓸 필요 없을 정도 어, 이거죠? 네, 일단 저희도 업스테이지 쪽에서 크레딧 지원 받아서 진행을 했었고 생각보다는 얼마 실제로 게임 진행하는데 뭐 얼마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진 않았는데 저희가 개발 과정에서 테스트를 정말 많이 돌렸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30불도 다 못 쓴 걸 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 혹시 그리고 네, 말씀 주세요. 추가적으로 나따를 경우에는 지금 정말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깃허브에 오픈소스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식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안 되거나 되기 전까지는 이 링크에서 로컬로 실행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나따를 꼭 많이 활용해서 우리가 그 논문 실력 많이 올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뭐 질문들이 이제 거의 다 그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많이 다뤄진 것 같은데요. 지금 그 LRPG 관련돼서 좀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도 자동 생성하는지 다시 만드는지 아니면은 이 유저 맞춤형 테마도 매번 시나리오가 다르게 나오는지 그런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데 요거 한 번에 몰아서 좀 답변 주시겠어요? 두 개를. LRPG 관련된 질문들. 네, 일단, 자동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네네. 네네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어떤 질문을 혹시 답하면 될까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유저 맞춤형, 아, 근데 똑같은 시나리오 매번 다른가 하는 것도 질문이었고, 5개 시나리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주신 건지, 뭐, 다인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해리포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뭐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데이터 타입 같은 걸 다 적지는 않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리오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각 라운드마다 스토리에 해당하는 스토리 라인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은 매번 첫 번째 시나리오를 사용하도록, 그때그때 생성하고 그때그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다르게, 어쨌든 시나리오가 매번 다 다르게 생성이 되니까 조금씩 달라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5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좀 랜덤 셀렉을 하는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매번 좀 더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인으로 플레이할 수 있을까요는 일단 지금은 안 되는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미래 계획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또 이런 TLPG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 명이서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터랙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계관을 공유를 해서 거기 여러 플레이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웬일에서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STT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GPT-4에 뭐 요즘 뭐 보이스까지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먼저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음성을 STT를 어떤 STT를 사용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음성에서 모델에 입력되고 답변 출력까지 시간이 이게 음성이 들어감으로써 얼마의 시간이 더 추가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STT, TTS 원래 그거를 오픈 AI 쪽 디스컷? 모델을 사용을 하다가 네. 그게 조금 느려가지고 웹브라우저 상에 스피치 레코그니션이라고 온 디바이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요즘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실시간으로 텍스트 받아서 바로 보내는 형식으로 해서 오디오 처리를 최대한 줄였고, 그래서 평균 3에서 5초 정도 나오는데 오디오 처리가 한 1초 정도, 그리고 나머지 프롬프트 처리가 한 2초에서 4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올라온 질문 좀 답변 드리면은 이게 여러 법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직접 개발하는 프로덕트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개발한 내용이라서 정확도 테스트는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학술적인 목적으로 테스트해보면 좋을 것 같고 RAG 적용은 안 했고 요약 기록지 작성은 GPT-4 이용해서 그냥 바로 작성했습니다. 네, 저희도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 있었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같이 진행을 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잘 생기고 모듈을 좀 여러 개 아, 나눠서 직렬이나 병렬적으로 좀 배치하고 또 자기 체킹하는 모듈까지 더하니까 좀 할루시네이션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하나씩 잘라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 번에 담아서 하니까 오류가 생기는데 따로따로 나눠서 하니까 정확도가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좋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센트에도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유사한 작품을 추천해 준다고 했는데 작품 간의 유사한 판단 기준이 뭘까? 이런 질문 좀 주셨네요. 네, 저희 발표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저희가 작품 설명을 위해서 작품 해설 글들을 다 미리 수집을 했었거든요. 작가 정보랑 연도가 뭐고 뭐 어떤 뭐 유한지, 수채화인지 뭐 그런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품에 관한 설명 부분, 해설 부분만 인베딩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 해설될 간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유사한 작품을 추천해줬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한 게, 뭐, 작가나 아니면 뭔가 연도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면은 그 작가에 대한 정보 때문에 똑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만 계속 추천해 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약간 익명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물론 이걸 저희가 룰 베이스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솔라 LLM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과 이제 작품에 관한 설명 부분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작품 설명을 기준으로 네, 유사도 검색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연관된 질문으로 작품 설명 데이터는 벡터 DB나 레그 기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현하셨나?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저분들이 작품을 미리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수한 작품 추천해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음, 그 일종의 레그라면 레그일 것 같습니다. 서치를 한 다음에 그 서치되는 것 중에서 가장 유사한 작품을 골라가지고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갖고 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네, 레그 기반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들이 조금 있긴 한데 저희들이 그 시간이 조금 이제 다 되어가지고요. 한 개 정도 질문,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네요. 벡터 DB의 선택이 전체적 성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 하는 건데, 요것도 약간 오픈 마이크 형태로 혹시 이제 만드신 지금 어플리케이션 개발 중에 벡터 DB 관련해서 올려주셨나요? 예, 여기에 있는데, 벡터DB의 선택이 전체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혹시 이걸 멀티를 한번 테스트해 보신 분이 계신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냥 팀들 중에서 경험 있으시면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낫달 팀 같은 경우에는 오라클 DB에서 현재 그 사용 제공 지원이 끝나서 파인콘으로 옮겼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성능의 체감상 성능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비슷한 입장이시겠죠? 예, DB 그 자체가 사실은 뭐 굉장히 좀, 표준화가 된 것 같고, 그리고 검색하는 알고리즘이 거의 코사인 시뮬러리티 뭐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제 거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호에 따라서 잘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 질문도 너무 많고, 또 오늘 발표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발표하신 팀들은 계속해서 이런 걸 개발하시다가 또 저희들하고 뭐 크레딧이 필요하다거나 또 업스테이지가 뭔가 지원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1순위로 가장 먼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활성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뭐 전체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오늘 미팅은 클로징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 팀의 발표 굉장히 재밌게 들었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실제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도 예측하지만 이제 LLM이 뭐 프라미싱 하지만 그 밸류를 결국 고객단까지 전달하는 건 어플리케이션까지 나와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뭐 LLM 자체로도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뭐 창업도 하시고 또 뭐 혹은 업무하실 때 이런 아이디어로 뭐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고 한다면 한국 AI 시장이 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이제 저희 업스테이지는 그 특히 업무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도구들을 저희 뭐 여러 API들 이런 도구들을 제공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유스 케이스를 써실 때 이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그런 게 저희한테는 뼈와 살이 되니까 많이 알려주시면 모두 다 반영을 해서 네, 사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는 오히려 감동을 하는 그런 기술이나 제품을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이완숙 CTO님 그리고 참여해서 각 팀 발표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미팅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오전 중으로 관련해서 이메일, 랩업 이메일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이메일에서 저희 설문 간단하게 참여해 주시면 오늘 발표했던 자료들 정리해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업스테이지 소식 같은 것들 함께 전달드릴 예정이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